네, 그리고 벌써 마지막 강연입니다. 오늘 1일차의 마지막 강연이죠. 서비스 기획 스쿨의 저자 이미준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인 만큼 더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네, 서서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시작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를 위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드리게 된 서비스 기획 스쿨이라는 책의 저자이고 현재 실무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는 이미준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나요? 네, 마이크 교체했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어떤 직무를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다양한 직군에 다양한 직무들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프로덕트 오너 또는 서비스 기획자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요.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괜히 어두운 배경을 썼나 봐요. 네, 저는 현재 이커머스 계열 회사들에서 11년째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파트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문 혹은 아니면 클레임, 배송 이런 쪽과 같이 좀 로직이 많고 좀 뒤에서 저희가 시스템 구조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서비스 기획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시는 직무들에서 서비스 기획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 생각들은 아마도 UI를 설계하시거나 화면에 동선을 설계하고 만든 서비스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하는 쪽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되게 그 비즈니스의 구조적인 부분을 잡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통 백엔드 프로덕트를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도메인 전문성을 좀 높은 형태의 일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지 아마 지금 알고 계신 부분과 다른 제 직무처럼 우리가 밖에서 회사를 봤을 때 잘 알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어렵냐면 저도 이걸 선택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일단 먼저 만약에 프로덕트 매니저 혹은 프로덕트 오너, 서비스 기획자 이런 직무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커리어 시작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는 지금 2017년부터 되게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 기획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서비스 기획자가 되고 싶은 이유부터 시작해서 취업하시고 싶은 곳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유가 어떤 때는 그냥 취향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나오는 대답들이 이런 대답들이 있어요. 저는 일을 차분히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커리어를 하고 싶은 데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시작 자체가 어려운 직무긴 합니다. 아마 뭐 이렇게 JD를 찾아보시면 보통 다 경력직을 찾고 있어요. 2년차 혹은 5년차 이런 식으로 찾고 있어서 신입이 갈 때가 좀 많지 않은 형태다 보니까 일단 시작이라도 하고 싶다. 그리고 기왕지사 가는 바에는 네카라쿠 배당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 네카라쿠 배당토가 베스트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면 개발을 못해서라는 대답도 나와요. 저는 요새 IT 기업이 정말 유망한데 제가 개발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서비스 기획이나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 쪽은 문과생도 할 수 있는 직무니까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네,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하셔서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되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새로 만들거나 뭐 글씨를 이렇게 넣어보거나 팝업을 이렇게 띄우거나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해. 내가 아이디어만 내면 앱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커리어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제 아이디어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기획자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매니저 혹은 프로덕트 오너라고 오너 되게 멋있어 보이고 리딩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얘기만 하면 개발자가 뚝딱뚝딱 만들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개발도 배워야지 디자인도 배워야지 되게 머릿속이 복잡해요. 데이터도 배워야겠다. 뭐도 배워야겠다. 뭐 복잡하기만 해요. 정작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들을 또 하십니다. 저는 새로운 서비스 쓰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아이디어 제안도 좋아하고요. 평소에 앱 쓰면서 불편한 거 너무 잘 찾아요. 제가 이거 개선 포인트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제가 이거 만들면 이 소질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 답변들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겠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쩌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리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로 사용자를 보는 것들로 다 하는 거 아니냐. 네, 어떤 면에서는 다 맞고 어떤 면에서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좀 더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만한 지식들 그리고 키워드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4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직군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중에서 PM, PO 서비스 기획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가 난무하고 있고 서비스 기획자로 정작 일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PMPO가 안 되면은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PMPO라고 했는데 하는 일은 서비스 기획자랑 다르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내가 이거 정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직무 3개를 다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PO가 좋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조직의 관점에서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3번째로 이 PMPO 서비스 기획자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량, 그리고 주니어 연차일 때와 시니어 연차일 때 이 중에서 어떤 역량들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언들,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그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서비스 또는 앱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식은 되게 명확하세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앱 켜서 보이는 거 이게 서비스 아니냐, 이게 앱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헷갈려 하세요. 왜 헷갈리시냐면 기능이랑 프로덕트를 헷갈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주문을 할 때 뭐 픽업 주문 기능이 있다. 아니면 이 쿠폰 뭐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교환권을 발송받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쿠폰 주문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면상의 그 주문을 하는 기능이 아니라 어떠한 서비스 전체가 가지는 가치를 통칭하는 건데요.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기능들에 합쳐져서 우리가 고객이나 아니면 사용자한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 덩어리에 해당해요.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이 제공을 해주는 가치를 통칭해서 보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교환권이라고 하면 프로덕트의 개념은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우리가 이 쿠폰으로 주문을 한 거가 교환권으로 오잖아요. 그럼 그 교환권을 물건으로 변경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 프로덕트 범주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서 고객 입장에서 느껴지는 서비스나 그 전체 회사 그 자체가 사실 프로덕트 범주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앱 외에 고객이나 사용자들은 우리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앱을 구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프로덕트 매니저든 서비스 기획자든 프로덕트 오너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범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꼭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자, 예시를 밑에 들어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이커머스의 기능에 장바구니에 담는 기능이 하나죠. 담는 거 하나. 그리고 배송지를 입력하는 주문선의 기능이 있다. 그럼 얘도 쪼개가지고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문을 결제한다면 저희가 뭐 카드창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비밀번호 넣어서 결제하는 기능. 이 기능은 각각 떨어져 있는 기능이고 어떤 사이트에 가면 간편 결제 없고요. 어떤 이커머스에 들어가면 간편 결제가 있어요. 그건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프로덕트 전체로 보시면 얘는 주문 프로덕트란 이름 하나로 다 엮을 수가 있습니다. 장바구니부터 주문서, 주문 완료 전체의 프로덕트 전체가 주문을 한다라고 하는 프로덕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예상이 가실 거예요. 아, 프로덕트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곳, 서비스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곳이 기획을 하는 범주는 기능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거 불편해, 기능 이거 없어서 너무 불편해 하는 건 기획의 범주에서 봤을 때 프로덕트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를 다루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기획은 어디까지 고민을 해야 되냐? 바로 이 표, 이 클래식하고 오래되고 많이 보신 표가 되게 지향하는 바가,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표는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 개의 원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비즈니스, 두 번째 UX, 세 번째 테크놀로지가 쓰여 있고 그거의 세 개의 교집합 부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표예요. 이게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 서비스 기획자 어느 걸 찾아보셔도 이 표가 나와요. 우리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UI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전체를 만드는 거라서 세 가지를 다 고려하게 돼 있어요. 이 프로덕트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주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구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보면 그 옆에 쓰여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에서 바이어빌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객한테 뭔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좋아할 만한 정도이냐. 그래서 이게 어디 쓰이냐면 요즘에 좀 찾아보신 분들은 MVP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 단위로 만들었을 때 고객한테 먹히는, 의미 있는 서비스 단위를 얘기하거든요. 프로덕트 단위.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만든 게 진짜 고객한테 의미가 있는 비즈니스냐, 바이어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이 오퍼레이션. 우리가 뭔가 기능을 만들었어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다, 오픈했다, 끝나면 이게 서비스가 성장을 안 합니다. 아마 해커톤에서 앱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오픈을 했는데 그냥 뒀더니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CS 처리, 항의가 들어오면 그거를 들어주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개선 포인트를 찾아서 또 개선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내부에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퍼레이션 하는 조직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그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일이랑 좀 더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서비스들, 되게 화려해 보이는 서비스들 뒤에 운영하고 있는 내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느냐를 정리하는 게 이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오퍼레이션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로 프로핏.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수익 구조가 없이 저희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페인 포인트를 개선한다. 그래서 고객이 되게 불편을 하고 있었다. 나 평소에 뭐 예를 들면 저 평소에 내가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너무너무 이런 점이 불편했어. 이걸 개선한 사이트를 만들어야지라고 만들어요. 근데 그 개선점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회사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번 돈을 어떻게 이익화할 것인지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에 이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는 부분, 더 눈에 잘 드러나는 부분들은 UX하고 테크놀로지 부분이고요. UX는 고객의 경험,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유즈 케이스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 정도를 보통 얘기해요. 사용성, 유용성, 그리고 감성.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 브랜딩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감성.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주는지 인지를 잘 시켜주는 거. 이게 시스템 내에도 다 녹아져 있어야 사람들이 앱을 보면서 이거 정말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을 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UX적인 부분을 디자이너 분들과 상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feasibility라고 하는데요. 개발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상상한 걸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황처럼 큰 기획을 가져가요. 개발자가 그러면 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집어 던지죠. 봉황을 가져가면 일단 집어 던지죠. 이거 다시 갖고 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봉황을 가져가면서 사실 우리는 조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그래요, 조류면 됩니까? 하면 거기서 이제 뱁새가 되든 아니면 뭐 병아리가 되든 나중에 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을 가진 게 되든 뭔가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인지하는 게 feasibility예요. 그럼 거기서 기획자가 해야 되는 건 멋있는 봉황의 외관을 그려가는 게 아니라 조류다라는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게 사실 개발자와의 feasibility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찾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파괴적 혁신이라고 불러요.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거의 메타몽 수준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다 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다 하느냐라기보다는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 프로덕트 매니저나 서비스 기획자의 하는 역할은 이거죠. 기술로 구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프로덕트를 고객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느냐예요. 방법은 이걸 다 동원하면 천재일 거고 저 중에 일부라도 되게 맞춰서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최소 지향점이 저기 가 있어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는 건 약간 그런 건데요. 그럼 이걸 시간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 어떻게 일을 하냐. 일단 상위 기획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 프로덕트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앞에 프로덕트 비전이라고 하는 레벨이 있어요. 우리 서비스는 그래서 무슨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싶으냐라는 내용이 있으며 그거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만들어야 될 것,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기획을 하게 되죠. 그걸 저희가 합쳐서 Y야 What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What,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역할까지가 이 앞에 두 개의 동그라미에 들어가고, 프로젝트를 만들게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이걸 통해서 개선 결과를 내는 것이 How,
진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순서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량을 추려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why, what, how와 같은 프로젝트 전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과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부분, 역량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되게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죠, 제가? 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갑자기 생겨요. 프로젝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수행자인 것 같고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리더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어휘적으로 되게 많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PM, PO 서비스 기획자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참고로 서비스 기획자, PM, PO를 어쩌다 보니 다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PO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직을 하는 시점엔 제가 PM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국내판 서비스 기획자로 지냈어요.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국내의 인식과 실리콘밸리의 인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범주에서는 되게 비슷해요. why, what, how 플러스 프로젝트 진행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일단 서비스 기획자는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툴적인 면에서 SB라고 하는 화면 설계에 되게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PM, PO는 최신 트렌드. 그리고 PO는 조금 더 전략에 가까운 얘기를 해서 하고 그래서 Y에 되게 집중돼 있고 PM은 Y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what을 정의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출처를 보니까 쿠팡 쪽에서 좀 더 우리나라는 약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 인식이. 근데 실리콘밸리 자료들을 보다 보면 헷갈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마티케이건 관련 책이나 뭐 멜리사 페리의 책을 보면은 PO에 대한 해석이 우리나라의 PM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면 되게 일단 서비스 기획자는 당연히 없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프로덕트 방향성을 정의하는 게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얘기돼 있고 프로덕트 오너가 오히려 그 개발자 스크럼이라고 해서 백로그, 할 일들을 정리하는 프로젝트 관리하는 쪽에 더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아주 머릿속에서 혼동이 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의가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라서 취업을 준비하실 때 이름으로 찾으셔서 내가 원하는 직무를 찾는다라는 거 사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서비스 기획자가 아니라 나는 좀 더 전략적으로 해야지 PO를 선택했는데 그 회사는 서비스 기획자처럼 일할 수도 있고 서비스 기획자는 전략을 짜지 않고 수행만 하니까 난 이게 더 포커싱이 된 것 같아 하고 서비스 기획자를 찾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프로덕트 전략부터 다 짜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 뭐가 이 직무적 차이를 가져가냐? 조직입니다. 조직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저희가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지금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 조직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조직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냐? 목적 조직 형태로 그 서비스 기획자든 PM이든 PO든 개발자랑 같이 팀을 다 이뤄가지고 프로덕트 자체에 대해서 방향부터 개선까지 다 롤을 주는 회사. 그러면 그 회사는 PM, PO 서비스 기획자한테 충분히 데이터 검토도 하고요. 전략도 짜고요. 문제 정의도 하고 앞으로 뭘 할지도 체크하게 하는 여력을 줍니다. 근데 조직 B 같은 경우는 기능 조직 형태로 돼 있어서 이미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한테 프로젝트가 내려올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거의 전략 조직에서 이미 뭘 하자 아니면은 현업에서 이거 하고 싶어요가 다 거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PO는 전략을 짜고 이유와 적합한 what을 찾아간다. 이 얘기를 통할 시점이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개발 우선순위대로 결정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의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지향하는 게 내가 프로덕트를 더 리딩을 하고 싶다. 그럼 조직 A 쪽에 가셔야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외국에서는 TPM이라고도 하는데 좀 더 기술과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 시켜가지고 더 좋은 산출물을 내는 쪽에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럼 사실 조직 B에 가도 문제는 없는 거죠. A와 B의 차이는 사실 책임과 권한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수 방법론이랑 애자일 방법론으로 이걸 설명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조직 B는 폭포수고요. 조직 A는 애자일입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애자일 방법론을 쓴다고 해도 미니 폭포수처럼 일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미 다 정해놓은 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 될 건 명확하고 애자일이라고 붙여는 놓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돌고 돌아서 조직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회사를, 이 얘기의 지금 모든 근원은 우리가 무슨 회사를 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는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역량들을, 그래서 어느 시기에 뭘 키워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A 조직이든 B 조직이든 간에 공통된 역량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크게 봐서 저기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일단 도메인 지식이랑 비즈니스 이해 능력이 있어야 Y랑 What을 적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에서 데이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내부의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뭔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걸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하는 백엔드 쪽은 더 그래요.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역량이 있어야 내가 상상한 거가 정말 제대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역량을 더 세분화해보면 업무 프로세스나 정책을 정의하는 거, 그리고 UI 디자인이나 인지과학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UI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 세 번째로 피지빌리티에 대한 이해, 개발자랑 엄청 소통하면서 될 거 안 될 거를 거르는 거,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일정 관리. 그래서 피처 중에서 만약에 너무 일정이 촉박하다, 그럼 잘라내는 거를 배울 수 있거든요. 이거를 다 두면은 주니어와 시니어 때 배워야 되는 거 좀 명확하게 갈라볼 수 있어요. 주니어 시절에 해야 되는 역할은 프로젝트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역량이 없으면 프로덕트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전략을 짤 거야 라고 했을 때 내 전략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주니어 때 프로젝트에 관련된 쪽을 훨씬 많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도메인 내에 각 팀들이랑 소통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관계나 목표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혼자 이런 말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료들을 많이 뒤져봤는데,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 구글에서는 그 아예 PO들에 대해서 주니어 레벨의 PO가 있어요. APM인가라고 이제 직무가 따로 있는데, 그 PM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역할이 프로젝트 진행이라고 하고요. 쿠팡에서도 PO랑 PM이 나눠져 있는데 PM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진행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일단 전략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면서 테크, UX, 그 다음에 우리의 도메인 지식을 키우는 작업이 선행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인 방향을 더 잘 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니어랑 시니어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 프로젝트에 대한 역량은 저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조직 A나 B나 되게 공통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니어 입사하시는 분들 강의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만나보면 고민하시는 게 네카라쿠베 중에서도 더 최신 트렌드에 맞는 회사를 가고 싶어 하세요. 다들. 당연하잖아요. 좋은 데 가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경력 부족이나, 다들 이제 경력자금 뽑으니까 경력 부족이나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제 주변에서는 쿠팡 입사 지원하셨다 떨어지신 분이 진짜 많아요.
서비스 기획 경험이 많으신데도. 이유가 뭐냐면 쿠팡에서 원하는 사람은 PO인 거고 PO의 롤을 서비스 기획을 하시던 분이 바로 캐치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쿠팡 PO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떤 것들을 인정을 받냐면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역량이 많다라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그 외에 본인이 스스로 전략이나 도메인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쌓았다는 걸 증명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가 그 주어진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거를 판단해 보셨던 분들. 그분들이 PO 형태에 돼 있는 곳에 입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어를 전환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부분의 회사와 직무에서 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처음에 그래서 커리어를 시작하실 때는 일단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쌓으실 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시되 그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문제 정의된 거에 적절한 답이었는가를 체크하실 수 있는 그걸 쌓아놓으셔야지 나중에 시니어까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뭐 직군에 뭔가 옳고 그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행이 아니라 조금 더 리딩을 하는 역할로 옮기고 싶어 하실 때 그 미싱 링크를 못 찾으신 미리 주니어 때 프로젝트 수행만 계속 하신 분들이 그걸 넘어가는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주니어는 일단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하면서 UX, 테크 이건 거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메인들의 지식을 연결을 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 프로젝트지만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계속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였으면 이런 걸 제안을 했을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니어가 됐을 때 그 역량을 바로 발휘하실 수 있는 형태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언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직장에 대한 부분, 기본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역량은요. 사실 조직의 형태랑 무관하게 챙겨가실 수 있어요. 어떤 회사는 작아서 오히려 프로젝트 경험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너무너무 복잡해서 프로젝트의 복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걸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어디를 선택하시냐는 상관없는데 이게 백엔드냐, 프론트엔드냐, 고객 사이드냐, 아니면 제가 하는 것처럼 뒤에 보이지 않는 사이드냐 이런 건 처음부터 옳고 그른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느냐보다는 일단 많이 수행을 해보시면서 거기서 어떤 지식을 쌓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그거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거는 입사 후에 성장을 멈추는 것이 익숙해지는 걸 사실 더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니어 하면서 회사에서 일만 열심히 해도 프로젝트 경험은 되게 많이 쌓을 수 있는데 갑자기 공부를 멈추시는 분들이 나와요. 제가 많이 봤어요. 처음에 하실 때까지만 해도 막 되게 으쌰으쌰 막 해서 오시는데 갑자기 입사하시고 나서 3개월쯤 지나면은 책도 안 보시고 기사도 안 보고 물어보면 이제 저희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 직무가 사실 IT 직무 중에서도 사실 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소모나 이런 스트레스 소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취미 활동에 더 열심히 하시고 퇴근 후에 자기 성장을 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는 보면 너무 아깝거든요. 이제 너무 공부하라고 막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긴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까운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데 사실 일이 익숙해지고 우리 회사 시스템과 프로젝트 익숙해지면 갑자기 거기서 멈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자극을 받으실 만한 소통처를 만들어 두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조직에 들어가냐에서 내가 당장 가서 회사를 다 엎어버릴 거야 이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경험을 쌓으시는 거 좋고 대신에 거기서 너무 안주하고 멈추는 것이 되지 않도록만 경계하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니어로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 정의하고 프로젝트 전략 설정하는 부분은 롤이 맡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개인적으로 이거를 계속 쌓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이 중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제안한 게
수용이 되지 않더라도 그거를 쌓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직하시거나 시니어가 될 타이밍이 됐을 때 내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수행만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사 전에 직무 이름보다는 조직의 형태를 구분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조직에서 어떻게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려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서비스 기획자가 한 명도 없는 스타트업 있잖아요. 그런데 가실 거면 대표가 인지하고 있는 기획자의 역할을 한번 확실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만약에 서비스 기획자 온갖 일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거나 영업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 필요한 걸 다 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싱크를 맞추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개발자 아니면은 디자이너 분들이랑 우리가 일할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PO처럼 일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일과 문제 정의까지 해주고 대략 어떤 그림, 어떤 식으로 해결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옛날 스타일로 SB에 토시 하나라도 빠지면 난 안 한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거기서는 프로덕트 팀 형태로 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들어가셨을 때 같이 일할 사람들하고도 먼저 미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먼저 좀 인지가 된 상태라면 더 말이 먹히겠죠. 네. 자, 그리고 좋은 동료가 많은 것은 복지예요. 그래서 복지는 사실 없어도 내 성장하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은 항상 셀프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 누구도 나의 비전을 키워주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비전이 나의 비전보다 부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성장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셔도 성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역량에 대한 부분, 기본기 역량 꼭 쌓으시는 거,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량을 다 갖추고 입사하시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발도 배우고 디자인도 배우고 데이터도 배우고 모두 다 배우면 좋지만, 실제로 기획은 비즈니스가 있는 아주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실제로 해보셔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느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하실 수 있는 곳에서 빨리 일을 해보시면 남들이 이렇게 강의한 내용, 남들이 쓴 글 아주 그냥 쏙쏙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리까리하신 분도 나중에 일을 해보면서 그걸 써보시면 더 빨리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경험이더라도 기획을 해보시면서 내 실력을 형성시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저희가 토크쇼 끝나면 Q&A 넘어가는 거죠? 네.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따 Q&A 시간에 많이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